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10분에 우전 수석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 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세요? 네, 네. 이 변호사님. 예.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. 기자들 얘기에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. 기자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. 굉장히 좀 뭔가 그 검찰에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고요. 네. 굳어 있기는 하고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자신감은 저는 좀 안에서 조금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. 그러니까 그 법리 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. 검찰이 받을 타격이라든가 뭐 이런 좀 여론적인 면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치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아하.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변호사로서 예측이 안 되는데 본인도 아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가닥 좀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표정을 보면 네. 이제 거의 꺾였죠. 꺾였다? 우리가 파릇파릇한 배추에 소금을 탁 치면 그 배추 순이 확 죽듯이 네, 네. 그 처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청에 났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고 레이저 예. 눈통도 있고. 네. 최근에 그 이제 오늘로 이제 두 번째 말 그대로 소금 묵은 배추처럼 많이 이제 풀이 꺾였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검찰에서 워낙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 나갈 수 있을까 하면 대체적으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 심사는 네네. 사실상 그 이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발부가 않을까. 되는 쪽이 예. 좀 무게가 실린다. 네, 지금 보시면 자 어쨌든 우전 수석 최순실 씨의 비위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기억하시죠? 바로 지난 2월입니다. 1차 영장 실질 심사 때 우병우 수석 모습 기억하십니까? 다시 한번 보시죠.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?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습니까?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?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?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.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? 모릅니다.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네. 상당히 짜증스러운 네. 모습이고 한간에 들리는 바로는 저 친구들하고 약속도 했다. 나올 걸 확신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. 사뭇 다른 모습이죠?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영장실질심사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이제 그때 특검에 출두했을 때랑 이번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근데 저 다른 게 아까 우리 이제 양 박사님 말씀처럼 네. 뭔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검찰에게 창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풀이 죽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저렇게 표정이 좀 약간 다운이 된 건지 네. 아니면 굳이 저렇게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기서 뭔가 또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눈빛이나 말투나 이 언행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그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. 여하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불필요한 시비거리는 만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. 양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금 절인 배추 코스프레일 수도 있다.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. 보는데 핵심적인 거는 요번에 이제 박영수 특검은 뭐 그 검찰에서 재청구한 100%라고 하는데 네네. 이게 좀 과장된 얘기라고 봐요. 그 100%라는 게 네. 지금 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도 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간당간당한 상태가 아닌가. 네. 검찰이 네. 과연 그 새롭게 발견한 우병우를 그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저 구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이른바 법꾸라지를 넣을 수 있는 그물이 과연 그물이 네. 과연 확실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점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간당간당하시죠.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번에 변호사가 두 사람 다 이 판사 출신 작년에 퇴직한 판사 출신 2명을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이번 나타났더라고요. 그렇죠. 영장실질 심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법관 출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. 네. 그리고 또 바로 이 또 직전에 그 개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
아무래도 그 법원의 영향력이 나름대로는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.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법리적인 문제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제 판사하고 직접 1대1 신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관들의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. 네네. 그러나 지금 뭐 검찰이 이번에 그 사실 뭐 특검이어서 사실 검찰은 처음이긴 하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 수사 이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네. 검찰도 아주 강하게 이 지금 뭐 이 증거 자료들을 뒷받침하면서 강하게 맞설 것으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처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네. 여기 잠시만 좀 끼어들면 아, 예, 예. 검찰의 명운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차 교수가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동안에 작년 우리가 7월, 8월, 9월 3개월 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수많은 의혹이 나왔고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봐주기 특혜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그 이 질타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이 측면에서 검찰이 이번 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풀어준다. 그리고 검찰이 진다라고 했었을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매모호한 초기 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검찰이 내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지적했던 표현들이 나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영장 실질 검사에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요 우병우 전 수석의 이번 그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 그 영장에는 추가된 혐의가 있습니다. 가장 주요하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데 2014년 이제 무트로 완전히 올라온 이 세월호 수사 도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그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 하나 네.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감찰성 점검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시끄럽다는데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이와 관련한 우병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.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우병우 수석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예.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, 말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 파악만 했다라는 얘기한 것이 지금 위증이다. 지금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어요.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자리에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럼 피할 수 있을까요, 이번에? 그러니까 지금 저게 구속영장의 그 범죄 혐의 사실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면 그 해경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주지검에서 세월호 사건의 그 진상 조사를 수사를 하면서 그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거를 못하게 했다. 그럼 그건 직권남용인 거죠.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네네. 그거를 혐의 사실에 못 넣고 음. 지금 위증을 넣은 거예요. 엇비슷한 상황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그 박영수 특검이 말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100%라고 장담한 그것이 좀 과장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려고 했으면은 앞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힘을 가한 압력을 가한 부분을 혐의 사실에 넣었어야 하는데 네네. 고작 위증이라는 거죠. 그런 면에서의 좀 그 검찰에서의 그게 뭐 검찰이 봐주기가 아니라 직권남용 자체가 그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찬우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팀 입장에선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네네. 직접 그 우병우 전 수석한테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윤대진 검사예요.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 건데 이 윤대진 검사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네네.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증 혐의로 그 구속영장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
저는 좀 그런 면이 아쉬운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. 저는 네. 차기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장 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뜨거운 쟁점이 될 또 하나의 부분 바로 최순실 씨 문제, 즉 직권 남용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쟁점 부분이 될 텐데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과거 청문회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. 현재도 모르신다고요? 예, 언론에서 봤습니다. 공정한 거 비서관과 보셨죠? 행정관. 그건 정윤회 씨를 설명하는 내용이라. 정윤회 씨 문건에 예. 최순실 씨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문건에 적시돼 있잖아요. 기억나시잖아요.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자, 저 때만 해도 그야말로 뭐 기억도 안 나고 지금도 모르고 네. 언론에 났는데도 모른다. 네. 그랬거든요. 근데 우리가 김기춘 전 실장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. 네. 김기춘 전 실장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채널 A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? 박관현 전 국회의장 등 뭐 그런 얘기 뭐 가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. 네, 네. 김기춘 전 실장이건 우병우 전 수석이건 최순실을 몰랐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 거짓말이죠. 근데 네.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심증은 있잖아요, 우리들이 다. 그러니까요. 근데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심증만 가지고 어떻게 당신 잘못했다라는 것을 범죄 혐의로 어떻게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저는 저 말이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요. 그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네. 그럼 구체적으로 당신 최순실하고 이렇게 연결됐잖아. 그 빠져나갈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을 제시를 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이런 비사실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조치를 안 한 게 직무유기다.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 우병우는 계속 알았지만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은 심증은 있지만 그거를 물증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은 우리가 국민 감정으로 봐서는 우병우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지만 네네.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. 그럼 검찰이 아직까지 물증을 못 찾은 걸까요? 물증을 찾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일단 우리가 저 논리를 세 가지 사례로 한번 들어봅시다. 정윤회 문건 때 어쨌든 권력 서열일이 최순실이 나왔고 유명한 말. 예. 그다음에 이때 그 우병우 수석이 그때 그 비서관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고요. 그 상황에서 최순실을 모를 수 없지요. 네. 최순실 이름을 들지 않을 수도 없고 최순실이 왜 권력 그 서열 1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비서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두 번째,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의 그 골프 회동이 네. 수없이 일어났고 많은 정언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러면 장모와 그 우병우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냐?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넥슨 건물 살 때 직접 가가지고 계약서 작성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알고 언론들도 알고 법관들도 알고 검사들도 알고 우병우 스스로도 알아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건에 엮여 있는 그 하나의 결정적인 문서나 자료가 없을까? 저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.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. 네. 자, 이런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일단 다투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 측과 맞서고 있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전관 변호사 2명과 맞서고 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권순호 부장판사. 자,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. 자,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. 부산 출신입니다. 자,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. 이영선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. 네.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영선 행정관은 그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뭐 오늘 그 검찰이 상당히 준비를 저는 뭐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것이다 보고요.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의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아마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오늘 뭐 추가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가 관여했던 K스포츠 클럽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마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때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
사찰성 점검을 하라, 감찰성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네.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객관적인 자료로 상당히 이 지금 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. 저는 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일종의 무능한 바보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.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 지금 향후 수사 재판에 다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나 앞서 우리 신지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내가 최순실 몰랐겠냐.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공소가 제기돼서 지금 최순실 관계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마 먼 훗날 네.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이야기 할 겁니다. 내가 바보냐? 그거 몰랐게? 그 이야기는 아마 실토하겠지만 네. 지금은 당장은 그 이야기는 할 상황은 아니다. 그렇게 네. 봅니다. 네. 차재영 교수 말씀처럼 과연 무능한 바보 코스프레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될지 뭐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요, 정봉주 전 의원, 저희 채널A의 외부자들의 오늘 밤에 이게 방송이 될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병우 전 수석이 교도소에 가기 싫다면서 검찰에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. 교도소 가기 싫어하는 마음과 나 혼자는 안 가겠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해석이 된다. 그 또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심정일 것이다.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네.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검찰 조사 전에, 그러니까 네. 지난 6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정봉주 그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어준 그 진행자도 뭐 이런 엇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다고 이제 나왔었죠. 아, 맞아요. 뭐 저 우병우 전 수석이 나 교도소 가기 싫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겠죠. 아마 이제 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워딩은 바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. 그런 면에서 뭐 우 전 수석이 자기 라인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 넋두리 쪽 아니면은 뭐 일종의 약간의 그 뭐 같이 뭐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억울하다 뭐 이런 신경 토론을 했을 수 있겠죠. 뭐 네.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팩트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만약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고 오늘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예감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뭐 앞서 그 신 교수가 두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여론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 측면에서 그 풀이 죽은 모습인지 네,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풀이 죽은 모습인지를 네.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풀이 죽었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갈 그 구멍이 없다. 촘촘한 그물 속에 이제는 그 걸려들었다라고 통발에 이제 딱 들어간 통발, 예, 그런 예. 모습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읽는 거거든요. 네. 어쨌든 우병우 그 수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화를 했겠지요.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의 그 판단과 그 고민들을 이제 또 한번 들어봐야 되고, 그다음에 김수남 총장의 그 이 수사가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. 김수남 총장에 대한 수사. 예. 오, 예. 우병우 수석과의 그 수많은 전화와 그 전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그 문제점들 이것들을 김수남 검찰총장을 수사하지 않으면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형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그 맞추기 위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.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검찰이 이번에 그 사실 뭐 특검이어서 사실 검찰은 처음이긴 하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 수사 이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하는 측면에서 네네. 검찰도 아주 강하게 이 지금 뭐 이 증거 자료들을 뒷받침하면서 강하게 맞설 것으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처럼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네. 여기 잠시만 좀 끼어들면 예, 예. 검찰의 명운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차 교수가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동안에 작년 우리가 7월, 8월, 9월 3개월 동안
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수많은 의혹이 나왔고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봐주기 특혜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이 질타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이 측면에서 검찰이 이번 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풀어준다. 그리고 검찰이 진다라고 했었을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매모호한 초기 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표정을 보면 네. 이제 거의 꺾였죠. 꺾였다? 우리가 파릇파릇한 배추에 소금을 탁 치면 그 배추 순이 확 죽듯이 네네. 처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청에 났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고 레이저 눈총도 있고. 네. 최근에 그 이제 오늘로 두 번째 말 그대로 소금 먹은 배추처럼 많이 이제 풀이 꺾였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검찰에서 워낙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 나갈 수 있을까 하면 대체적으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 심사는 네네. 사실상 이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발부가 되는 않을까. 쪽이 예. 좀 무게가 실린다. 네, 지금 보시면 자 어쨌든 우 전 수석 최순실 씨의 비위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기억하시죠? 바로 지난 2월입니다. 1차 영장 실질 심사 때 우병우 수석 모습 기억하십니까? 다시 한번 보시죠.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? 민간인은 왜 사찰하셨습니까?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? 깜짝 해체 주도하셨어요?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법정에서 제 입장 라고 하는데 네네. 이게 좀 과장된 얘기라고 봐요. 그 100%라는 게. 네. 지금도 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도 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간당간당한 상태가 아닌가. 네. 검찰이 네. 과연 그 새롭게 발견한 우병우를 그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이른바 법꾸라지를 넣을 수 있는 그물이 과연 그물이 네. 과연 확실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점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네, 간당간당하죠.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번에 변호사가 두 사람 다 이 판사 출신 작년에 퇴직한 판사 출신 2명을 변호사로 고용을 해서 이번 나타났더라고요. 그렇죠. 영장 실질 심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법관 출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. 네. 그리고 또 바로 이 또 직전에 그 개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법원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.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법리적인 문제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하게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제 판사하고 직접 1대1 신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관들의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. 네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10분에 우 전 수석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 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세요? 네, 네. 이 변호사님. 예.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. 기자들 얘기에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. 기자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. 굉장히 좀 뭔가 검찰의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고요. 네. 굳어 있기는 하고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자신감은 저는 좀 안에서 조금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. 그러니까 그 법리 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. 검찰이 받을 타격이라든가 뭐 이런 좀 여론적인 면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치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아하.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변호사로서 예측이 안 되는데 본인도 아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가닥 좀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.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? 모릅니다.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네. 네. 상당히 짜증스러운 네. 모습이고 한간에 들리는 바로는 저 친구들하고 약속도 했다. 나올 걸 확신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. 사뭇 다른 모습이죠?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영장실질심사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이제 그때 특검에 출두했을 때랑 이번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근데 저 다른 게 아까 우리 이제 양 박사님 말씀처럼 네. 뭔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검찰에게 창을 막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져서 풀이 죽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저렇게 표정이 좀 약간 다운이 된 건지 네. 아니면 굳이 저렇게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기서 뭔가 또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눈빛이나 말투나 이 언행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그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, 네. 여하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그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네. 불필요한 시비거리는 만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. 양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금 절인 배추 코스프레일 수도 있다.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. 보는데 핵심적인 거는 요번에 이제 박영수 특검은 뭐 그 검찰에서 재청구한 100%